떠나간 가족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촌과 떠난 여행. 결혼함과 동시에 나를 감추고 오로지 내가 꾸린 가정과 부모만 보고 살았다. 그러다 이혼함과 동시에 나를 감추었다. 첫 번째 이혼과 재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며 살았고 친척들 모임에 자연스레 빠지게 되었다. 그 후로 나를 동굴 속에 가두었다. 그때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었다. 내 곁에는 함께 할 가족이 영원히 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이 아닌데도 나는 나를 감추고 살았다. 동생이 갑작스레 내 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워지지 않은 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다. 동생은 나의 남편이자 언니였다. 온갖 근심 걱정을 함께 했던 동생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 허탈했고 공허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친구와 사촌 동생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걸 최근 여행에서 알게 되었다. 동생이 떠나면서 나에게 남기고 간 것, 그동안 거리를 두고 지내온 내 친구와 친척들을 곁에 두고 간 것이다. 지금 나는 혼자서 잘 논다. 레스토랑에서 혼밥을 즐기는 나는 외로움보단 새로운 경험에 설레기까지 한다.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나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다. 두 번의 이혼 후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고 있었다. 사람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걸 살면서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생이 떠난 그 빈자리가 미치도록 그리웠고 외로웠다. 동생이 맺어준 인연으로 먼저 간 동생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러다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 왕래가 뜸해진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채웠다. 형제가 없어 심심하다는 딸의 한마디에 내가 먼저 사촌 동생에게 다가갔다. 딸 또한 사촌이 많지만 자신과 맞는 사촌과 함께하기를 바랬다. 딸은 엄마와 할머니보다 더 많은 가족들을 원했다. 딸은 가족이 많은 것이 더 좋아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각자 개성이 다른 가족과 함께 어울려 떠난 여행이 즐겁다는 걸 나는 안다. 그 맛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사촌 동생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올케에게 제안했다. 나와 올케의 나이 차이가 무려 19살 나지만 오히려 마음이 같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딸도 편안할 테고 엄마 역시 편안할 테니 올케에게 여행을 함께 가자고 말했다. 올케는 고맙게도 무조건 오케이를 해줬고 운 좋게 사촌 동생 여름 휴가와 맞아떨어졌다. 여행 계획은 동생 부부에게 맡겼다.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딸은 태어나서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 뭐를 하든 다 새롭고 흥미로운 투성이였다. 처음으로 사촌 동생 부부와 떠났던 여행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행 계획을 짠 사촌 동생 부부가 고마웠다. 동생은 캠핑까지 계획에 넣었다. 다양한 경험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 딸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캠핑의 연신 행복하다며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수영장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라 하루 종일 물속에서 놀았다. 풀빌라는 아니지만 물을 좋아하는 삼촌과 숙모 덕분에 딸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게 되었다. 동생이 갑자기 떠나고 몸이 좋지 않던 엄마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1년 넘게 쉬고 있다. 나이가 있는지라 푹 쉬고 싶다고 말한 엄마를 모시고 사촌 동생 부부와 함께 시작된 여행은 엄마에게 적지 않은 힐링이 되었을 것이다. 동굴 속에서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나오기를 참 잘했다. 숨기 바빴고 나를 감추기 바빴던 예전의 나를 버렸다. 버리고 나니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애목이었다. 딸이 곁에 없었다면 엄마가 없었다면 난 홀로 지냈는지 모른다. 그들이 있었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그린다. 운이 바뀌면서 주위의 모든 인연이 정리되고 난 후 남겨져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갈 사람이라고 책에서도 보았고 지인 역시 나에게 말했다. 너무 멀게만 보며 다 정리되고 남겨진 사람이 없다고 말하다 지인에게 꾸중을 들었다. 왜 곁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냐며 곁에 누가 있는지 보라고 말했다.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2번 이혼 후 내 곁에 남아 알게 모르게 용기를 준 사람은 다름이 아닌 엄마와 딸이었다. 그리고 조금씩 용기를 내 친척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동생이 떠나면서 언니에게 큰 교훈을 주고 갔다. 멀리 있는 사람을 찾지 말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는 나를 보며 내가 이상한가 나를 의심했고, 외로움을 모르는 나는 그동안 너무 강하게 살아와서 그런가 나를 판단했다. 하지만 내면이 꽉 찬 사람이라서 외로움을 모르는 거라고 했다. 상처와 충만함이 뒤엉킨 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에게 소중하다. 내면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상처로 얼룩진 내면으로 내 삶을 한탄하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다. 죽다 살아나기를 2번, 3번은 내 인생에서 없기를 바라며 힘든 이혼을 2번 했다. 병상에 누워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사람을 부러워했다. 아주 작은 일에 기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나의 과거를 되돌아본 계기가 병상에 누워 4, 5세계를 다녀온 후였다. 저승보다 이승이 아무래도 더 살기 좋지 않냐며 몸소 보여줬던 꿈이 생생하게 생각나 상처와 아울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먼저 사촌 동생에게 다가간 것도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상은 무서운 것이 아닌 새로운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가족이 아닌 친척들과 어울려 노는 방법을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거기에 더불어 언제나 큰딸이 아픈 손가락이라며 걱정하는 엄마에게 사촌 동생과 잘 지낸다고 눈으로 보여주었다. 펜션에서 여수 바다를 한눈에 담았고 딸은 수영하며 즐겼다. 다음날 멋진 카페에서 여수를 또 눈에 마음에 담았다. 2번째 날은 캠핑을 하며 딸은 숙모와 조개를 따고 따개비를 그리고 고동을 잡았다. 저녁이 되니 낭만과 감성이 물들어진 캠핑장에서 해산물을 숯불에 구워 먹었고 불을 바라보며 멍을 때렸다. 나에게는 어려웠던 그 꿈이 10년 만에 이루어졌다. 누구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불멍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운전을 못하니 여행에 제약이 많았다. 2박 3일이었던 여행은 즉흥적으로 캠핑장에 있는 펜션에서 하루를 더 묵었다. 피곤한 올케와 동생을 위해 더위에 지쳐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그리고 아쉬워하는 엄마와 딸을 위해 하루를 더 묵었다. 거기서 피곤한 몸을 쉬게 했고 가까운 우주박물관을 관람했다. 숯불에 다하지 못한 고구마 굽기와 불꽃놀이도 아이들과 함께하니 어른들도 동심세계로 빠져들었다. 이 모든 건 누구 할 거 없이 서로 배려한 덕일지도 모른다. 사촌 동생이 사랑스럽고 귀엽다며 동생이 생겨 행복하다고 미소를 보인 딸 모습이 내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한 미소였다. 인연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떠나는지 시간이 지나야 한다. 과거처럼 나를 숨기지 않고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주위를 돌아보며 내 손을 잡아주겠다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을 것이다.